네, 안녕하세요. 교육공부지 관찰탐구력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우리 과학적 지식과 관련된 부분들을 기초 이론을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한번 차근차근 살펴보면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제일 먼저 볼 부분은 힘이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일단 이 힘과 관련해서는 우리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알고 계셔야 되고 이 안에서 어떻게 식이 이용이 되고 있는지도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그럼 차근차근 보도록 할게요. 자, 힘이라고 하는 것은 물체의 운동 상태나 모양을 변화시키는 원인이 되게 되고요. 일단 힘에서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이 바로 탄성력이라는 것이 나옵니다. 탄성이라고 하는 것은 변형된 물체가 원래의 상태로 되돌아가려고 하는 성질을 가지고 우리가 탄성력이라고 해요. 대표적으로 우리 고무줄이 있겠죠. 고무줄을 늘렸다가 놓으면 원래 형태로 돌아가게 되거든요. 이러한 것을 바로 탄성이라고 하는데, 탄성력이라고 하는 것은 탄성체의 모양이 변했을 때 원래의 상태로 되돌아가려는 힘, 그것이 바로 탄성력이 됩니다. 탄성력의 방향은 잡아당기거나 미는 힘의 방향과 반대로 작용을 하겠죠. 고무줄이 있었을 때 우리가 이 아이를 잡아당겨요. 그러면 얘를 놓으면 얘네가 다시 줄어들도록 만들어지는 거죠. 이때 이 줄어드는 이 힘이 바로 탄성력이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크기는 어떻게 된다? 늘어난 길이에 비례한다. 용수철을 기준으로 잡았을 때는 용수철이 늘어난 길이에 비례를 하게 되고, 고무줄인 경우에는 고무줄이 늘어난 길이에 비례를 하겠죠. 그 얘기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고무줄을 더 세게 잡아당기게 되면 더 많이 늘어나게 되고, 적게 잡아당기면 작게 늘어나겠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는 이제 마찰력입니다. 마찰력이라고 하는 것은요, 물체가 어떤 면과 접촉해서 운동을 할 때 두 물체의 접촉면에서 작용하는 물체의 운동을 방해하는 힘을 가지고 우리가 마찰력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 그래서 이 마찰력이 잘 못 느껴지는 곳이 첫 번째 어디냐면 얼음입니다. 우리 빙판에서 보시게 되면 미끄럽죠. 그 이유는 신발과 얼음에 대해서 마찰력이 작용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이 아이가 슉 미끄러져 버리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우리가 얼음판에서 책장을 미는 것과 아스팔트 길에서 책장을 미는 것, 어떤 게 더 힘들까요? 당연히 아스팔트 길에서 우리가 책장을 미는 게 더 힘들 겁니다. 그 이유는 마찰력이 더 크기 때문에 그렇죠. 자, 일단 방향은 역시 반대 방향입니다. 탄성력도 반대, 마찰력도 반대예요. 내가 힘을 주는 방향과 반대로 작용을 하고 있다라는 얘기인 거죠. 이 크기 같은 경우에는 무게가 무거울수록 접촉면이 커질수록 커지고요. 단 접촉면의 넓이와는 상관이 없다라는 겁니다. 접촉면의 넓이와는 상관이 없고, 이 접촉면이 넓어지면 그 넓이가 아니라 만나는 면이 넓어지면 된다라는 얘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중력입니다. 중력이라고 하는 거 우리 뉴턴이 발견을 했죠. 사과가 떨어지면서 발견을 한 건데요. 지구가 물체를 끌어당기는 힘을 얘기를 하고 있고요. 방향은 지구 중심 방향이고 물질의 질량에 비례한다. 무게가 아니고 질량에 비례한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는 자기력인데요. 자기력은 자석과 자석 또는 자석과 쇠붙이 사이에 작용하는 힘을 가지고 얘기를 하고요. 자기력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청력이라고 하는 같은 극 사이, 즉 밀어내는 힘을 청력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인력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극 사이, 즉 당기는 힘을 우리가 인력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N극, S극도 하나의 종류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자기력의 성질 중에 하나는요, 자석 사이의 거리가 가까울수록 커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봤을 때 N극과 S극이 있어요. 자, 여기에서 이렇게 이제 만들어지는데 이 힘을 가지고 봤을 때 여기가 제일 강하고 여기가 여기보다는 덜 강하다라는 얘기예요. 거리가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약해진다 라는 것까지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전기력인데요. 전기력은 전기를 띤 물체 사이에 작용하는 힘이에요. 대표적으로 뭐냐면 우리 왜 정전기라고 해서 막 비벼가지고 이렇게 머리에 풍선 옷에 비변 다음에 머리에 갖다 대면 머리가 이렇게 갖다 붙죠. 그런 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전기를 띤 물체 사이에 작용하는 힘으로 역시 같은 종류의 전기에서는 척력, 밀어내는 힘이 있고요. 다른 종류의 전기에서는 인력, 당기는 힘이 있다라는 것까지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는 이제 힘의 합성인데요. 힘의 합성이라고 하는 건 힘이 합쳐진다는 얘기인 거죠. 그래서 합력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지구 중심 방향으로 작용을 하고 있고, 무게와 질량 같은 경우에는 한 물체에 여러 힘이 동시에 작용할 때 물체에 작용하는 모든 힘과 같은 효과를 내는 하나의 힘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요 정도만 알고 계셔도 됩니다. 일단 여기에서 이제 나란한 두 힘의 합성인데 같은 방향으로 두 힘이 작용을 해요. 무슨 얘기냐면 여기에서 내가 이만큼의 힘을 주는데 이 뒤에서 또 이만큼의 힘을 줘요. 그러면 고로 여기 있던 아이가 받는 힘은 이 전체에 대한 힘을 받겠죠. 그래서 두 힘의 크기를 더한 값과 같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방향과도 같겠죠. 그런데 반대 방향으로 작용을 해요. 즉 나는 일로 갈 건데 얘가 요만큼을 당겨줘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힘을 준 만큼을 내가 뺏기는 거죠. 그러니까 나의 힘은 요만큼을 받고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방향이 같을 때는 더해주시고 방향이 반대일 때는 빼주시게 된다라는 거고, 이때 큰 힘의 방향으로 끌려가겠죠. 이 반대 방향으로 두 힘이 작용하는 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게 우리 예능에서 보시면요. 끝에 이제 타이어를 놓고 고무줄이 있을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 서로 힘을 주게 되면 어느 정도 가다가 팽팽해지면서 결국에는 힘이 센 쪽이 이렇게 끌려가게 되죠. 힘이 센 쪽으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런 것을 가지고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다라는 얘기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단순히 이렇게 나란하게만 힘이 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도 갈 수 있느냐, 서로 다른 방향으로도 갈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하나는 일로 가요, 하나는 이렇게 갑니다. 그랬을 때 우리 힘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이걸 구할 수 있는 것이 바로 평행사변형법입니다. 요 길이만큼 여기 길이만큼 똑같이 평행 이동을 해서 평행사변형을 만들어줘요. 그렇게 되면 여기 사이로 가는 이 힘이 결국에는 힘이 우리가 받는 합성된 힘이다라고 확인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합력의 크기는 평행사변형의 대각선의 길이가 되고 합력의 방향은 바로 평행사변형의 대각선 방향이 된다. 이 정도까지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알짜 힘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모든 힘의 합력이다. 이 정도까지만 체크해 주시면 되고요.